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웃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오늘이 그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보면 작은 추위라고 하지만 작은 추위나마나 한 12월도 안 되어서부터 계속 눈 오고 추워갖고 추워가지고. 이제 뭐 대한소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그냥. 그렇지만 이거. 예전 속담을 보면요. 예. 소환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보다도 소환이 더 춥다는 얘기예요. 무방비로 있다가. 네네. 그럴 수 오늘 있나 잘 보네요. 견디시면 이번 겨울 아마 무사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올겨울 유난히 추워서 전 지금 감기 걸린 상태인데 네. 감기나 독감 등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잘 버텨내고 계신 거죠?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을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 아시죠? 맞아요, 아마 맞아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둡더라도 네. 금방 또 동이 틀 거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취업 준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취업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금요일 답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불금이지만 여전히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처럼 네.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너 탈락했어라고 얘기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사이다처럼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네. 성공 취업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지원 전략 자소서 면접 3일 동안 진행된 네. 실시간 컨설팅을 바탕으로 오늘은 뭐 토탈 컨설팅을 저희가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저희가 싹 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왜 떨어졌나 가장 높은 점수를 자기소개서는 10점이었고 네. 면접은 9.5점이어서 아주 잘한 친구였죠. 취업준비생 김미리 씨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쉽네요, 김미리 씨. 네, 뭐가 돼요? 아쉬운 거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쉬운 마음보다는 네. 되게 시원해진 기분이에요. 뭔가 그래요? 시원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은 막 회계 조금 뽑으니까 문과는 영업으로 가라 이런 답변만 계속 돌아왔었는데 저의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제 있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막 마치 뭐 이런 해주셔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숙변이 제거된 느낌. 네, 그런 맞습니다.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시원하게. 다행이네요. 이 방송 맞아요. 취재에 맞는 정말 그렇습니다. 소감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은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출연이니까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숙변이 제거된 우리 김미리 씨와 또 함께 마지막 토탈 컨설팅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세 분 쌤들이 미리 씨의 장단점을 뭐 많이 파악하셨겠지만 저희가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원 쌤부터 일단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보셨는지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미리 씨의 그 장점은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공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세무사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회계학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시험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좀 단점은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인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미리예요. 미리예요. 미리, 예. 미리. 좀 뒤늦게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한 지 한 1년이 됐는데 회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원수는 적게 뽑는다고 본인도 알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노려보면 아마 충분히 어떤 채용의 기회가 본인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더 파악을 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자기 것으로
좀 소화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장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현빈 쌤은 첫날 만나 보셨는데요. 네. 어제랑 그제 뭐 보셨어요? 얘기하는 거 좀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상당한 좀 나날이, 실력을 보였습니다. 네, 예, 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네, 뿌듯했고요. 예. 네. 장단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뭐 옆에 계신 강경원 선생님께서 너무 그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야기를 네. 하자면 무엇보다도 사실 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쓴맛을 보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도전 정신 굉장히 저 높이 사고 싶고요. 특히나 회계나 세무 쪽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잡으려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자세에 있어서는 그거 참 기업에 가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혼나거나 아니면 잘못했을 때 빨리 되잡고 그런 모습들을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완점인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공부만 했다면은 그것을 실용 지식화할 수 있는 기업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는 좀 기업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창규 쌤께도 들어볼까요? 네, 뭐 우리 미리 장점 많죠. 네, 친화력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말도 잘하고요, 또박또박 잘하고요. 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회계 직무 분야로 간다라면 미래 직업군을 회계 경영 컨설팅 쪽으로도 가는 것도 괜찮죠, 그죠? 네. 그러니까 회계 저처럼. 쪽에서 약간 문과 성향의 컨설팅 개념으로 컨설팅 개념이죠. 경영 회계 관련된 컨설팅하는 것들 있죠. 그죠? 보통 우리 중소기업청에 가면 IT 회계 경영 컨설턴트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도 좋고 조금 뭐 약점 같은 경우는 이왕 세무사 했는 거, 네. 그죠? 끝까지 가셔야죠. 네. 뭐 당장에 하라는 건 아니죠.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세무사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미리 씨가 왜 떨어졌나 출연하면서 지원 기업이나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세무사 준비만 했었고 네. 또 공기업이나 15군데인가 몇 정도 가지만 했었죠.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어떤 그 회사 지원에 대한 어떤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사흘 동안 나 이제 나흘째인데 지원 기업이나 어떤 직무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지원하고 싶고 또 어떤 직무 파트에 도전을 하고 싶은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음. 좀 그 산업군 같은 경우는 음. 중견기업 중에서도 제조기업 관련된 쪽으로 좀 많이 산업군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일단 제조기업을 정한 이유는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이나 중견기업 관련된 리스트를 많이 뽑아봤는데 그 중에 제조업이나 제약회사 관련된 곳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또 그 네. 저기 충청도 쪽에 네, 맞습니다. 충청도를 고수하는 분이어서 청주랑 천안공단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주력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좀 현실적으로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쌤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죠. 먼저 그래요. 경원 쌤. 네. 네. 일단 기업을 이제 찾는 게 이제 우선 과제가 될 텐데 사실 울타리를 조금 벗어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본인이 하는 어떤 거예요. 예. 충청도 사람이 좀 강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1차 타겟은 리스트는 본인의 어떤 연고지를 위주로 해서 찾는 거는 맞다고 좀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세무 쪽을 했기 때문에 주로 재무회계 쪽. 근데 이제 재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관리회계가 있고 재무회계가 있고 자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의 어떤 지식으로는 재무회계가 적합하긴 한데 사실 앞으로 나중에 우리 창규 쌤이 얘기했지만 경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실제 어떤 CFO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회계 쪽도 해야 되거든요. 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매년 연중에 월, 분기, 반기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업무들도 본인의 첫 직무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관리회계까지 좀 폭을 넓히면 아마 기업과 직무의 어떤 조합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미 쌤은 네. 바운더리 요즘 물론 경원 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고수하고 있는 그 담장을 좀 허물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현빈 쌤도 뭐 좀 스펙트럼 좀 넓혀야 된다는 거에 동감을 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좀- 스펙트럼 넓히는 거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준비해온 거에 대한 목표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는 뭐 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원가 회계 아까 제조업 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가 회계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제조업을 한다고 하면은 원자재라든가 이런 수입이라든가 수출에 대해서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외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를 좀 더 항상 실용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런 것 대해서 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군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평소에 좀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네. 상규 대표님은 뭐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조 제가 하라고 푸시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옆에서 웃으셨군요. 밑바닥에서부터 가자. 예, 일단 뭐 회계 직무 분야 미래 지구군까지 설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제조 산업을 먼저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는 뭐 꼭 중견, 뭐 대기업 다 좋은데 제조 쪽을 가면요. 예를 들어서 직접비, 간접비, 생산 공정 관리, 로트 관리에서 원가 관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비효행 구성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서 똑같이 유통산업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이걸 밑바닥에서 한번 배워봐야 돼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3시 반까지 한번 해봐야 되죠. 예.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럼요. 대표님. 그럼요.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경력을 한 3년 정도 만들어 놓고 사람 그다음 죽는 거 아니고 그렇죠? 이제 FA 선언해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조 쪽으로 잡으신 건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세 분 쌤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미리 씨 어때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아침 7시 반부터 새벽 3시 반에 눈이 이만해져 갖고 예. 그리고 놀랐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 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좀 제가 세무사 공부하고 좀 전문이니까 바로 가서 막 자문하고 이런 쪽을 멋진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실용 항목이니까 이렇게 밑에서 정말 작은 부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좋은 조언을 들었다고 울타리를 생각합니다.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조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1순위는 일단 청주, 천안, 대전, 세종인데 아, 만약에 그쪽에 아주, 정말 그 인원이 많이 없다 하면은 네. 네, 경상도 쪽은 제가 너무 낯설어서 서울 경기권까지는 서울 경기권까지는. 더 넓혀서 서울, 경기나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충남 쪽으로, 네. 충남 남북 쪽으로. 네. 그래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충청을 사랑하는 우리 김미리 씨와 저희가 마지막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리 씨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번 겨울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거 물어볼 때 되게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 친구 이거 물어보면 대충 또 뭐 계획이 없이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럴 네.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미리 씨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거를 할 수 있을 하고 좀 계획했는지 들어보죠. 들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는 지원 기업 리스트를 뽑는 걸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 살짝 미련이 있었는데 방송 출연한 후로는 포기할 거예요? 거긴 완전 NCS라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선택 집중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하. 집중을 해서 공기업 쪽 공부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고, 공기업 포기. 네, 인적성 공부를 아직 못 해봤었어요. 잘할 그래서 거예요. 인적성 네. 스터디도 해보려고 하고 면접도 모의 면접 스터디에 가서 진행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전산세무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월 첫째 주까지인데, 네, 그렇게 방학 동안 기간 야, 생각하고 근데 보통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학원 다닐 때 대표님 정말 필요하거나 가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면 그걸 좋게 얘기하는 분을 거의 잘 못 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전산 세무학원. 학원 다닐 돈 있으면 저 소주나 한잔 사주지. 회계사 공부를 2년, 회계사 2년, 세무사 1년까지 해서 세무사 1차 시험 합격까지 했는데 굳이 전산 세무학원을 다녀서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사 글쎄 그 시간에 그냥 책 보시죠. 예, 요즘 ERP 관련된 책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ERP. 예, 안에 C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셉 ERP라든지 셉 ERP 회계관리 뭐 아니면 ERP 관리사 뭐 1급 같은 거. 근데 굳이 학원 다닐 필요는 없잖아. 네.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학원 다니는 이유는 네. 뭐예요? 본인의 좀 변을 들어봅시다. 저는 실무 프로그램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ERP 같은 거? 네, 그래서 전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숙달하고 싶어서 학원 결정을 그런 걸 했었거든요. 배우는 건 괜찮은 거네요. ERP 시스템을 좀 아니, 익숙해지는 거는. 책 사면요. 할 수 있다고요? 네, 그 책 사면 안에 안내 가이드북하고 정색하지 마시고요. 시리얼 가이드 무서워요. 아니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 돈을 자꾸 줄이자는 거예요. 네, 충분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고 요즘 뭐 컴퓨터 못하는 친구들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미 그럼요.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다니고 있음이잖아요. 네, 그죠? 환불 받아, 다니고 환불 있- 네, 환불 받아야 돼요. 아직 맞아요. 일주일밖에 일할 안 계산이 안 됐어요. 되나요? 네. 예. 규정을 잘 따져서 환불 받는 걸로. 경원 씨 어떻게 보세요? 학원 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기 네. 때문에. 창규 쌤의 의견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씨가 약간 혼란을 가져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경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제가 지켜보면 결국에 하루의 일과의 태반이 ERP와 엑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ERP로 데이터 다운받고 그걸 또 엑셀로 가공하는 작업들. 그두 개. 그래서 사실은 ERP 엑셀. 아까 이제 미리 씨도 얘기했던 게 뭔가 좀 거창한 내 어떤 기획에 대한 어떤 꿈을 꿨는데 사실은 밑에 신입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잔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마 기업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때 학습 능력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ERP와 엑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조금이라도 조금 실용적으로 좀 해봤다고 하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또 하나 조언을 드린다는 게 공공기관을 다 포기하고 사기업에 집중하는 건 좋은 전략일 수는 있는데 실제 상반기에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신정부의 어떤 그 기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많은 곳에 공공기관을 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단 3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3개 공단들은 대규모 인원들을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지금 4군데의 지원 경험을 보면 다 필기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NCS도 세무나 회계 쪽이 아니라 아마 기초 능력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충분히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면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면접 봤지만 아마 면접에서도 좋은 그러니까 필기가 통과가 되면 면접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는 조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아니, 포기하진 네. 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참고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번엔 나 공경 안 쓸 거야? 뭐 어떤 마음이에요? 참고를 해서 음. 그 가능성이 있었던 곳들은 다시 한번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곳 정도는 서류를 붙었던 곳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니까 면접만 가면 승산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네. 해본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본인이 공기업을 지원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안정성도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에 있는 어떤 그런 공기업으로 하시면 뭐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단 그렇게 들었고 네, 우리 현빈 또, 쌤 예.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공기업을 안정적인 이유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공기업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서는 요즘 네. 공기업의 채용 기류가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무조건 신입 때부터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래요?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밑바닥부터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정말 공기업에 대한 미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 목표와 일치한다고 하면은 다시 본인이 이제 NCS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NCS의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력 사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제가 보는 거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좀 그 제조업부터 차근차근 하나부터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쌓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책 중에서 회계에 대한 사례집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 실제 사례. 네, 그 유통업 사례, 제조업 사례, 제조업에서도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좋겠다. 많은 네. 사례들이 나온 회계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일반 회계를 모르는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래 씨는 준비를 해온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훨씬 지금에 있는 지식이 간접 사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예, 본인이 훨씬 더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늘 되게 알짜배기 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래야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네. 더 집중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원 기업 리스트 뽑기가 첫 번째였는데요.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 방법적인 거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인크루트나 워크넷에 그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분류별로 나오고 지역별로도 나오고 업종별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카테고리화해서 좀 리스트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대표님부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스트업 같은 거 할 때 좀 어떤 팁이 있다면 네. 좀 뭐. 아, 제 휴대폰에 어제 그 한 청년을 컨설팅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왜요? 한 청년이 어제 왔는데 어. 제가 2주 전에 미션을 줬어요. 미션. 100개 뽑아와. 네. 리스트. 진짜 리스트 100개 뽑았습니다. 산업 직종 분석 다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상반기, 하반기 자소서 항목까지 다 뽑아놨어요. 정말 100개를 뽑아왔어요. 네. 근데 업종별로 이제 쭉 뽑다가 자기가 뽑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얘는 그 상경계열인데요. 상경계열인데 그 자산 운용 쪽으로 자산 운용사에서 그 직장 경력이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뽑다 보니까 기업을 쭉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찾다 보니까 IT 산업이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IT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0개 리스트를 쭉 뽑아놨는데 그 형광펜으로 쭉 그었던 기업들이 라인을 칠했던 기업들이 다 IT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IT가 이제 관심이 있냐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쪽 기업들이 기업의 웹사이트를 발표요. 들어가고 발표요. 그 회사에 대한 회사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자소서들이나 합격 자소서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근무하셨던 분들 후기들 많이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찾다 보니까 전 이쪽 산업들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친구는 직무는 재무금융 쪽으로 빠지는데 재무회계 금융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조금 기업을 뽑을 때는 우리 뭐 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런 그 히든 챔피언 기업이나 강소 기업들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들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도 하나 뽑아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민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청주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제일 좋은 기업들 다 뽑아. 미츠바이 본전이에요. 쪽으로. 청주나 고향 쪽에 있잖아, 그렇지? 네, 네. 제가 그날 얘기했던 존슨앤존슨 이런 데 있잖아. 네. 그런 데 다 뽑아서 미츠바이 본전입니다. 넣어 보는 거지. 네. 그냥 합격되면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관심 있는데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 뽑아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 자, 경원 쌤은 네.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을 찾는 게 지금 창규 쌤도 얘기했지만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취준생들이 좀 많은데 실제 뭐 알겠지만 월드클래스 300기업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정부에서 선정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수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고용의 안정성까지 다 평가가 된 기업들이고 또 하나는 워크넷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청년 친화 강소 기업들도 한 890개, 980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청주, 오창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리스트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과연 그 기업들이 그러면 회계 쪽에 채용 계획이 있는지를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서 딜레이션 시킬 건 딜레이션 시켜야 됩니다. 제거할 것들은. 그래야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을 선택했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 기업이 안정성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딱 보세요. 공지사항을 딱 봤는데 2015년 몇 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럼 매니지먼트 역량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과감하게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현빈 쌤의 지원 기업 고르는 팁 네. 들어보죠. 뭐 앞에서 다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 보충을 하자면 아까 그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정확하게 결제를 받은 거에 상황에서만 이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많은 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청주 쪽 얘기하셨는데 그 경기 지역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 진짜 아까 뭐 청주도 그렇고 천안 쪽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히든 챔피언이나 그런 거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관련 협력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제 후보 중에서는 예전에 이 기업에서는 뽑지 못했었는데 후보가 너무 괜찮다고 보니까 협력사에 그 안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채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만 본다면은 예, 기업은 생각보다 많고 안타까운 게 인사 담당자들은 늘 사람이 없다는 거를 항상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취준생들은 들어갈 기업이 없다 그러고 기업에선 사람이 없다 그러고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이제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인적성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또 면접 스터디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리 씨한테 한번 들어보죠. 인적성 공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여러 기업들 문제를 한 번에 분석한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고 예. 그 다음에 제조업 그 회사에서 나온 인적성 문제집을 한 4권 정도 이렇게 기업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면접 스터디도 뭐 취업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네. 해볼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도 있고 대학교 안에서도 면접 스터디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직무는 달라도 어떤 인성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창규 쌤께 미리 씨 계획에 대해서 한번 왜? 잘 세웠는지. 왜 이렇게 어이없이 웃으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웃고 아니, 계셔서. 스터디 때문에. 스터디 때문에요. 때문에. 아니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스터디나 네. 뭐 이런 취업 뭐 이런 카페들에서 하는 스터디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요. 그러니까. 제가 자화자찬 해주는. 제가 2016년도에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불필요한 스펙 1위가 바로 그 극기 이색 경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스펙들 불필요한 스펙들 쭉 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 학교에서 교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입니다. 네. 진짜 웃기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그래 강의하고 하면 제발 너희끼리 스터디 하지 말라고. 얘도 취업 못했고 쟤도 못했고 다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학교에 사실 경우에는 학교에 가면 취업 뭐 지원관 선생님들이나 네. 취업부서에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들 계세요. 네.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으면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브로치 우리 뭐 여자분들 이렇게 액세서리 하는 네. 거, 네. 뭐 10,000원, 20,000원 주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애들 2,000원씩만 모으면 돼요. 그죠? 남자분들 뭐 남자 쌤들 계시면 넥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10,000원, 20,000원 주면 살 수 있어. 그런 분들한테 뭐 이런 선물 좀 만한 거 하나 준비해서 저희 언제 스터디 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하시고 뭐 자기들끼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선배들 중에서 네. 졸업했는 선배들 중에서 선배님 소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남자 선배들 있잖아. 네. 아직 장가 못 간 선배들 있잖아. 여자 한 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팅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 와서 조금 도와주세요. 좋은 이런 어드바이스라도 민기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요? 아니 그런 방법도 써야죠.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다 좋은데 우리끼리 하지 말고 네. 아니면 저희 방송 쪽으로 문의를 좀 하죠. 도움될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인적성 같은 경우는 좀 수적인 감각이 있어서 뭐 잘하지 않을까요? 뭐 인적성은 뭐 보세요 그냥. 저는 뭐 인적성에 대해서 뭐 인적성 문제집을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포인트를 저는 많이 안 둡니다. 그래요. 한번 많은 책을 보고 그냥 책도 사서 보지 말고 네. 돈 쓰지 말고. 네. 제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소주 사다. 알뜰하게 그러죠. 사네. 돈 쓰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도 좀 여러 책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책을 여러 권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 대표님도 사리 중에 다 소주 사리. 자, 경원 자, 쌤은 예. 실제로 그 뭐 면접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보면 뭐 취업 스터디의 폐해 이런 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취업 스터디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창규 쌤이 지적한 부분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멘토가.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 면접에서 보면 면접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은 그 신호가 있는 질문이 뭐냐면 다른 회사에도 혹시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는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결국 한 사람의 인재는 여러 기업이 좀 산업이 다르고 기업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보는 분모가 있거든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한 멘토, 뭐 학교에 있는 멘토가 되든 아니면 대회에 있는 멘토가 되든 좀 멘토 선생님을 조금 두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은 조금 최종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카더라 통신에 만약에 뭐 얘기를 했다가 그걸 믿었다가 나중에 그거 하나 때문에 면접에서 만약에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돌다리를 좀 두들기듯이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사실 그거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직무 적합성 쪽으로 좀 가다가 요즘에는 조직 적합성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에 어우를 수 없는, 조화로울 수 없는 어떤 충동적인지 비판적인지 공격성이 좀 강한지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인성검사가 안 될 이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비 쌤도 뭐 거두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항상 이 세 번째 얘기하면요 앞에서 다 빼먹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네. 면접도 아니, 똑같습니다. 아니 전에 면접도 똑같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면접 때 한 친구가 정말 그 핵폭발급의 핵폭탄 폭발급의 명답을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태까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안구에 무슨 병이 걸려서 3개월을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명을 할 정도로 했었다고 하니까 옆에 지원자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제가 그때 느껴졌었는데. 제가 워낙 좋은 말씀들 옆에서 많이 해주시니까 수위가 높아서.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그래도 또 거들어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겠는데 아까 취업 스타디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걸 옆에서 본 적이 많아요. 근데 취업 스타디 할 때 보면은 본인들이 뭐 자기소개서 했을 때 뭐 그 설문지 같은 거 조사해 보다 보면은 뭐 몇 개 했었다 그러면 야, 그 정도 갖고 안 돼. 늘려 막 하면서 더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같은 것도 그러고서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 학생들 보면은요. 저 처음에 예전에 국토술래에 갔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명을 검토했는데 8명이 똑같은 게 나왔었어요. 야, 나도 갔다 왔는데. 예, 저도 갔다 네, 왔습니다.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옆에 친구가 다쳐서 자기가 가방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 학생들에게 한계점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까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예, 지도해줄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공부만 맨날 하다가 헤매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네. 미리 씨가 잡정부센터에 이 나온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러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우리 나흘 동안 같이 한 미리 씨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싹 다 물어보고 우리 또 마무리합시다. 네. 일단 뭐 다 물어봐도 돼요. 일단 먼저 누구한테 여쭤보시겠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음. 제일 궁금했던 점은 회계 직무를 찾아보면은 경력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입의 입장에서 지원서를 넣고 싶어도 경력자 5년 이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걸 좀 극복하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뭐 소주 얘기 그만하시고요. 오늘 이상하네요. 예. 맞아요. 회계 직무는 실무 경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전산세무회계나 아니면 뭐 ERP 관리사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좀 도움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날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그 딜로이트에 입사한 친구 이 친구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뭐 AICPA가 있었지만 2년 반 동안 실무 경험이 없었죠. 그러다가 안 돼서 제가 뭐 해외 쪽으로 진출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권유드리는 건 뭐 취업도 도전해 보겠지만 인턴 채용 연계형 인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회계쟁이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다가 취업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이런 데 들어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2년에서 3년을 제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인턴을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좀 실무 경험을 쌓아서 다시 이직하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미 쌤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주 베스트는 아닌데 그 천안이나 충청 지역에 조그만 회계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데서 한 1, 2년 경력을 쌓으면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모르기 때문에 주로 좀 약간 초급이라든가 그런 걸 했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잘해서 발탁이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기피하는 걸 또 잘 잡으면 좋은 그럼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쌤? 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좀 주고 싶은데요.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재무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23년간 인사를 했지만 인사는 없어도 돼요. 결국에는 재무 쪽은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업무는 명확하잖아요.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그거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업 리스트 찾고 준비하면 충분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미리 씨는 저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 저희가 외떨어 전달 통해서 네. 1, 2, 3 시즌 1, 2, 3 통해서 만나봤지만
가장 완성형에 좀 가깝고 굉장히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실하게 준비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친구인데요. 끝으로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소감과 함께 또 잔잔한 저희가 또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예. 그럼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네. 네. 아빠 저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고 했는데 공부만 하다가 나이만 먹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진짜 상반기에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저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예. 네. 아유. 귀엽다, 귀여워. 귀엽기도 하고 되게 네. 또 강해요, 은근히 또. 그러니까요. 눈물을 보통 여기서 흘리는데 아주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주 네. 생글생글. 아버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어쨌든 네, 맞습니다. 차분한 말투 또 어떤 외유내강이란 말이 가장 와닿았던 네. 그런 미리 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 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기대감이 드는 친구인 것 네, 같습니다. 합격하면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네. 방송? 저 우리 합격했어요. 꼭 나오고 나오고 싶어요. 네, 아이고 많이 알겠습니다. 봤어. 많이 봤어. 그래 앞으로 좀 어려운 결심을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우리 합격회에서 만나뵙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쌤들은 잠시 후 2부 어벤져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